예, 이번에는 이제 1세대 1주택자, 자, 개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1세대 1주택자 세공제 두 가지가 있었죠. 거기에 관한 OX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 잠시 조그만 백그라운드 잠시만 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말했죠. 이렇게 종부세를 쭉 계산하면요. 6번 보세요. 세공제 있잖아요. 요게 바로 집이 한 채 있는 사람한테 세공제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가시면 두 가지가 있죠. 자, 고령자 세공제, 그 다음에 장기 보유자 세공제. 고령자 세공제는요, 60세 이상부터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5년 단위로 총 3가지 구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암기하는 기법은 6, 2, 3, 4 이렇게 암기를 하자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장기 보유자 세공제는요, 5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씩 이렇게 구간을 3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5, 2, 4, 5 네,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중복 적용 가능하고요. 맥시멈 합치면 90%인데 80%까지만 가능하다는 거. 자, 이 정도 포인트를 잡고 이제 출발을 해볼까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 이 문제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자, 이 문제는 정답입니까? 네, 자,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반드시 집이 한 채 있는 사람한테 된다 그랬죠.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정답. 자, 그 다음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있다. 자, 이 문제는요,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 정답입니다. 이거는요, 순서를 바꿨어요. 1세대 1주택자라면은, 자, 고령자, 그리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있다. 이제 아까 문제하고 순서를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해도 바로 답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1세대 1주택자만 2가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요.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만 70세 이상은 공제율이 20%이다. 자, 이 문제는요, 조금 뭐라 그럴까요? 공제율을 갖다가 암기를 해야만 풀 수 있습니다. 자, 정답입니까? 자, 요거 20%. 진짜 정답은 40%입니다. 40%. 지금 보세요. 1세대 1주택자죠? 그런데 70세 이상이에요. 그럼 공제율은 20이 아니고 40%다. 자, 70세 이상.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고령자 세액공제는요, 60, 65, 70인데 70세 이상이면요, 40% 아닙니까? 40%. 따라서 이거는요, 공제율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좀 더티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매로 이제 기억하는 거 6, 2, 3, 4 그리고 5년 단위로 간다는 거.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기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6, 2, 3, 4 예, 자.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는 가세기준일 현재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 이 문제는요, 문장이 아주 길어요. 아주 긴데요. 자, 이 문제 정답입니까? 정답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뭘 묻고 있습니까? 자, 5년이죠. 1세대 1주택이죠. 1세대 1주택이고 5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은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이게 바로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입니다. 5년 이상 보유해야만 가능하죠. 그래서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는 5년 이상 보유할 것. 고령자 세액공제는 60세 이상일 것. 그런데 이 모든 거는 전부 다 1세대 1주택일 것. 집이 한 채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그죠? 자, 그 다음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70세이고 당해 주택을 3년 보유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그 산출된 세액의 법령이 정하는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자, 이런 지문을 보면요. 아주 답답해요. 지문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정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 문제 풀려면요. 자, 보시죠.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이 문제에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하면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잡아야 돼요. 뭘 질문이 뭔지. 자 보세요. 쭉쭉 1세대 1주택 70세 이상이고 3년 보유했다. 그러면 쭉쭉쭉 가서 요 파트는 필요 없는 말이에요. 저죠. 자, 연령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연령별 공제율.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다. 70세 이상이다. 3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3년 이상 보유했으면 당연히 장기 보유자세 공제 안 되죠? 네, 5년 이상 보유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연령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했잖아요. 따라서 장기 보유자세 공제를 적용한다는 말이 없잖아요. 자, 70세니까 60세 이상이면 가능하죠. 그래서 고령자세 공제 이건 가능하다는 거. 60세 이상일 때 가능하다. 자, 이 문제는요. 문제가 아주 길게 돼 있는데요. 네, 아주 길게 돼 있는데 실제로요. 한번 쭉 가면서 이렇게 키워드를 촥 밑줄 쳐야 됩니다. 가면서 쭉쭉쭉쭉 이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과세 기준은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요거 1세대 1주택 70세 이상 3년 그 다음에 이 다 필요 없는 쓸데없는 말 자 연령별 공제율 이렇게 밑줄을 척척척척 치면은 답이 바로 보이겠죠. 자, 그 다음요. 1세대 1주택자인 65세 납세자는 30%의 고령 자세액 공제와 5년 보유한 경우 20% 장기 보유세액 공제가 중복하여 적용된다. 자,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 정답입니다. 이 문제 핵심은 또 뭡니까? 자, 1세대 1주택 65세 자, 30% 고령자세 공제 5년 보유했다 20% 장기 보유세 공제. 자, 이거는요. 이게 그야말로 앞에 있는 공제표를 갖다가 암기를 안 하면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표만 암기했다. 그러면 아주 쉬운 문제예요. 자, 65세죠. 65세와 5년을 보유했다. 65세 5년 보유. 자, 그러면 20% 맞습니까? 한번 표를 한번 보죠. 자, 65세입니다. 65세 이상이죠. 자, 60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이에요. 자, 그럼 30%죠. 30%. 그 다음에 아까 5년 이상, 앞에 가시죠. 5년 이상 보유입니까? 5년 이상 보유했죠. 자, 그러면 다시 표를. 자, 5년 이상 가면요. 20% 아니에요. 따라서 30% 고령자세 공제, 20% 장기 보유자 세공제. 다시 앞에 가시죠. 자, 맞습니까? 65세 30%, 5년 20%. 이 문제는요, 정말이지 표를 남겨야 돼요. 예, 그래서 6, 2, 3, 4, 5, 2, 4, 5. 예, 이렇게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면 푸는 거고, 모르면은 기억을 못했다 그러면은 공제표 모른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찍어야 돼요. 예,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요. 예, 이번에는 이제 법인이 주택을 보유했다. 그럼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OX 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에요. 법인은요,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에요. 그러나 혹시나 몰라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가시죠. 자, 법인은요, 일단은요, 공시가격을 다 합산하고요. 그 다음에 9억, 12억, 개인은 9억 또는 1세대 1주택은 12억을 빼죠. 그런데 법인은 이거 있습니까? 눌러보시죠. 없어요. 이거 없습니다. 따라서 과세 기준 금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은요, 주택을 한 채만 가져도 무조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정시장 가입 비율 60%, 이건 똑같아요. 예, 60% 곱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는요,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면요, 9억, 12억 이렇게 빼주는 게 있다. 이거 틀린 말. 그리고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 100%이다. 틀린 말. 자, 그 다음요. 또 하나 더 있죠. 요거 세부담 상한 초과세. 자, 있습니까? 법인은? 없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냈던 재산세 종부세 합친 거하고 올해 재산세 종부세 합친 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뭐 300배, 300%, 400% 나와도 그대로 내야 됩니다. 개인은 뭡니까? 1.5배죠. 1.5배까지 제한이 있는데 법인은 요게 없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공익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택분 세율은 2주택 이하인 경우 3%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예,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인을 개인이 아니라 법인의 종부세 세율을 묻고 있거든요. 자,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예요. 자, 정답입니까?
틀렸습니다. 자, 보세요. 요 말은 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 법인만 보면 돼요. 자, 2주택 이하면은 3%의 단일 세율이다. 자, 앞 페이지 가시죠. 자, 법인은요, 단일 세율은 맞아요. 단일 세율은 맞는데요. 2주택 이하이면은 2.7%, 3주택 이상이면은 5%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구간이 있다, 그죠? 예, 주택수에 따라서 2.75%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요 숫자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암기하면 안 돼요. 그냥 법인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으로 세율이 다르구나.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죠. 그럼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3%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요, 이 문제는 찍어야 됩니다. 찍어야 돼요. 2.7%하고 3%를 구분하는 거 안 돼요. 아주 이 절대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이런 문제 나오면은 법인은 두 개로 구분하더라. 2주택, 3주택으로 구분하더라. 세율이 다르더라.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3%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3번 찍으세요. 이런 문제 나오면 자, 그다음이요. 공익법인이 아닌 법인은 주택분 세부담 상한 적용을 하지 않는다. 자,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세부담 상한을 먹고 있죠. 세부담 상한은 적용을 합니까? 법인은? 적용을 하죠. 적용을 하지 않죠? 예, 적용을 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세부담 상한이 없다는 거. 자, 그다음이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인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0이다. 자, 이 문제는요, 어떻습니까? 과세 기준 금액을 묻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왜냐면요, 자, 공시가격을 다 합쳐가지고 9억 이하다. 자, 9억인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제로이다. 자, 9억일 때 개인은 9억에서 9억을 빼면 되죠. 그럼 과세 표준이 제로잖아요. 그런데 법인은 요거 빼주는 거 없다 그랬죠. 따라서 9억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 5억 4천이 과세 표준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함정입니다. 개인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9억은 법인은요,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은 무조건 세금이 종부세가 나오는 구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곱하여 계산한다. 자,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나왔네요. 자, 맞습니까? 네, 정답. 자, 법인 종부세, 법인 주택 종부세는 말이죠. 공시가격을 합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를 곱한다. 맞죠, 그죠? 자, 요거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 개인과 법인 모두 60% 똑같아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요. 자, 이번에는요, 토지 종부세입니다. 토지 종부세 OX 문제인데요. 자, 토지는요, 그렇게 심도 있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핵심적인 것만 암기를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 가시죠. 일단 기본적인 것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종부세를 내는데요. 모든 토지가 다 내는 건 아니에요. 종합합산 과세 대상 그리고 별도 합산 과세 대상 이렇게 토지를 지방세법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 별도 이 토지만 종부세를 낸다는 거. 그래서 종합과 별도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게 바로 분리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자, 요거는요, 분리라는 말이 나오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종부세 없다는 거. 그래서 종합 별도 요것만 종부세가 나오고요. 분리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거 종부세 없구나.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요. 자, 그래서요. 토지는 말이죠. 종합합산 과세 대상하고 별도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세금을 계산해죠. 그래서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를 갖다가 전국에 있는 토지를 다 합칩니다. 그리고 5억 초과 5억을 빼줍니다. 그래서 5억이 안 되면은 요거는 세금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종합은 5억이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요. 자, 별도는 어떻게 됩니까? 80억이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이게 80억을 초과했을 때 세금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종합은 5억, 별도는 80억. 요거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죠. 그다음요.
자, 그래서요. 자, 종합합산과세 대상은 별도의 이런 서식으로 종부세를 계산하죠. 그래서 5억을 빼준다 그죠.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토지는 100%입니다. 토지는 100%예요. 토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100%를 곱합니다. 그런데 주택은 60%였죠. 개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60%인데 토지는 100%. 쭉 가면요.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똑같습니다. 1.5배까지. 나머지는 다 똑같대요. 요거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일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한번 보죠. 별도 합산과세 대상은 80억이죠. 그죠? 80억. 그리고 똑같아요. 100%, 150%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율을 시험 문제에 세율을 이제 내는 경우가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자, 종합합산하고 별도 합산 세율이 다르다 그죠? 자, 그래서 구간은 똑같아요. 한 구간, 두 구간, 세 구간 똑같은데 이제 기준 금액이 과표가 과세 표준이 종합은 15억, 45억, 별도는 200억, 400억 이렇게 과세 표준에 따라서 각각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초과 누진 세율이죠.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은 누진 세율, 세율이 점점점 쌓여가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것도 초과 누진 세율이다. 토지의 종부세는 초과 누진 세율이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토지의 세율은 종합과 별도로 구분하여 별도로 따로 적용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이건 외우지 마세요. 이건 외우지 마세요. 숫자 외우면 안 됩니다. 자, 숫자 외우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서 떨어진다. 쓸데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자, 이 문제는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기본 지문 자체가 좋기 때문에 통으로 암기해도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이죠. 자, 정답입니까? 네, 정답입니다. 자, 토지는 말이죠. 종합합산하고 별도합산으로 구분하여, 자, 요거 조심, 구분하여 종부세를 과세한다. 자, 구분한다. 우리 이 종합부동산세가 국가가 이 고지를 할 때요. 국가가 고지하는 거 아닙니까? 종부세는. 만약에 내가 이 두 개의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종합합산과세 대상 계산 산식이 쭉 나와 있고 너 얼마. 그다음에 별도 합산도 옆에 쭉 나와가지고 너 얼마 이렇게 표시됩니다. 따라서 두 개를 합쳐서 계산하지 않고 구분해서 항상 계산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국가가 과세를 한다는 거. 그래서 구분입니다. 구분. 자, 합친다 하면 안 돼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얘와 얘의 금액을 다 합치죠. 주택도 합치고 맨 왼쪽에 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종합 별도 이런 식으로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나중에는 다 합치지만은 계산 과정을 갖다가 항상 구분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요.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의 별도합 산대상 토지와 종합합 산대상 토지만 종합부동산세의 대상 토지로 한다. 자,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문장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정답입니까? 자, 정답입니다. 자, 토지는 말이죠. 별도 합산 그리고 종합 합산, 그죠? 요 두 가지가 세금을 종부세를 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아까하고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니까 별로 어려울 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시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자, 이 문제는요, 조금 이 지문이 길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만은 항상 시험 칠 때는 말이죠. 지문이 길 때는 항상 첫 번째 무엇을 묻고 있는가, 무엇을 묻고 있는가에다가 퀘스천 마크 하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쩍쩍 치는 거, 그 과정이죠. 자, 어떻습니까? 자, 틀렸습니다. 이게 왜 틀렸습니까? 자, 보세요. 자, 토지의 종합부동산세는 뭐 국내에 소재하는 다 쓸데없는 말. 자, 지방세법의 규정. 그렇죠. 지방세법에서 토지를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종합합산. 오케이. 별도 나왔습니다. 분리과세. 분리과세. 얘가 등장했잖아요. 자, 얘는 세금이 없다 그랬죠. 종부세 안 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요것만 딱 캐치하면은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부세를 안 낸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자, 이런 문제. 자, 지문이 짧기 때문에 한번 이런 문제를 꼭 맞춰야 돼요. 자, 정답입니까? 네, 정답. 자, 분리과세 토지잖아요. 분리과세. 자, 뭡니까?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말이지 이거는 주는 문제입니다. 예, 출제자가 야, 니네들 힘들지? 야, 이거 먹어. 하고 주는 문제예요. 게다가 이걸 정답으로 정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야말로 종부세를 날로 먹는 거죠. 예, 자, 토지 분리 X. 토지 분리 X입니다. 자, 그 다음요.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의 종합합산 대상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이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과세 기준 금액을 묻고 있습니다. 토지의 종류에 따라서 과세 기준 금액 있죠? 자, 정답입니까? 네, 정답입니다. 자, 지문이 뭡니까? 뭘 묻고 있습니까? 종합. 종합은 5억이죠? 종합은 5억이죠? 5억을 초과해야 종부세가 나오죠? 자, 어떻게 됩니까? 5억이죠. 종합 공시가격 5억 초과 납세 의무자. 그렇죠. 키워드 종합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공시가격 동그라미 5억. 자, 초과냐 이상이냐 이거 가지고는 장난 안 할 거예요. 출제위원이 야 5억 이상이 되는 자 이런 식으로 문제 내면은 그거는 정말이지 너무 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5억 초과입니다. 자, 5억 초과 밑줄. 그러면 그죠? 정답이 자연적으로 띵동 맞죠? 예, 자. 별도 합산과세 대상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의 별도 합산 대상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80억 원을 공제한 금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하여 계산한다. 자, 이 문제는요. 지문이 꽤 길어요. 꽤 긴데요. 자, 어떻습니까? 정답입니다. 자, 키워드를 보세요. 키워드. 자, 별도 토지죠. 종합부동산세죠. 자, 과세표준은. 자, 국내의 별도 합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그죠? 별도는 80억 아니야, 맞죠? 80억 빼는 거 맞죠? 80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야, 이거 참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곱해야 과세표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몇 퍼센트입니까? 100%. 2023년도는 100%입니다. 그러나 100%까지는 이거는 아마 묻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거기까지 물으면요 너무 깊이 갔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과세 표준을 묻고 있습니다.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은 별도는 80억을 빼고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곱해야 과세 표준이 나온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자칫하면 요거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별도 합산과 종합합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각각 1%와 0.5%이다. 자, 이 문제는요, 세율을 묻고 있습니다. 야, 자, 어떻습니까? 틀렸습니다. 자, 보세요. 별도와 종합. 자, 이 두 가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각각 1%와 0.5%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1%, 2%, 3%, 5, 0.5, 0.6, 0.7인데요. 자, 다시 한번 가시죠. 앞페이지. 지금 뭘 묻고 있습니까? 1%와 0.5%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 0.5%란 이 숫자에 현혹되면 절대 안 되죠. 그 다음 페이지요. 다. 그렇죠. 단위 세율이 아니잖아요. 초과 누진 세율이잖아요. 그죠? 초과 누진 세율이 전부 다. 따라서 세율은 요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말장난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세율이 몇 %까지냐, 과표가 얼마냐, 이거는 절대 기억하시면 안 되고, 얘네들도 초과 누진 세율이다. 토지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초과 누진 세율이다. 그런데 종합과 별도는 따로따로 간다. 야,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종부세 절차 규정입니다. 자, 절차 규정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자, 이 문제는요. 절차를 묻고 있습니다. 절차를 묻고 있는데요. 자, 정답입니까?
정답입니다. 자, 이거는요, 시험에 단골 손님이죠. 예, 아주 출제가 자주 되고 있고요. 그냥 다 통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가징수하는 경우에는, 자, 종부세는 원칙이 뭡니까? 국가가 금액을 정해가지고 고지서를 납세자한테 주죠. 예, 거기서,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부가징수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납세 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자, 이게 중요합니다. 납세 고지서에 맨 왼쪽에 주택이 쫙 나옵니다. 주택 쫙 과세표준이 얼마고 주 해가지고 주택에 대한 세금 얼마. 오른쪽에 이제 토지가 나옵니다. 토지는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구분한 과세표준. 그렇죠. 과세표준을 구분한다. 세액도 구분해야 되겠죠. 이걸 기재해가지고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납부기간 개시 5일 전입니다.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12월 1일이죠. 12월 1일부터입니다. 따라서 12월 1일 전 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자, 이 문장은 아주 좋은 주옥 같은 문장입니다. 무조건 통으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자, 이 문제 아주 지문이 깁니다. 아주 길어요. 자, 정답입니까? 정답입니다. 자, 이 문제도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 자, 납세 의무자 묻고 있습니다. 주택과 토지를 가지고 있는 납세 의무자는 과세 표준과 세액을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자, 아까 문제하고는 정반대죠. 자, 종부세는요, 국가가 부가징수한다 그랬죠. 국가가 야, 너 얼마야? 너 내 세금을 징수한다. 부과하고 너 세금 안 내네? 야, 가져와. 징수하는 거. 그런데 납세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고 납세자가 납부할 수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원칙은 국가가 하지만은 납세자가 야, 국가 너 비켜. 내가 할게. 이렇게 신고 납부해도 되는데요. 이때도 반드시 자, 주택과 토지와 주택 자, 뭡니까?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요 날짜 기억하시고요. 날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 키워드는 요겁니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런데 언제까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요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요.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자, 이 문제는요, 종부세의 분납입니다. 나누어서 세금 내는 건데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자, 이거 함정이 있어요. 자, 납부세액이 말이죠. 500만 원. 자, 500만 원 맞습니까? 500만 원? 250이죠. 250이에요. 250만 원을 초과하면은 이제 그 다음 거는 뭐 쓸데없는 말들입니다. 저쩌고 하면서 6개월, 이것도 중요하죠.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2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 기한은 12월 15일이죠. 12월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장 6개월 이내까지 분납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6개월 요거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요것도 하나의 키워드.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죠. 250만 원부터 분납 가능하다. 그다음에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요.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에 법률 규정이 없다. 자, 이 문제는요, 조금 우리가 신경을 안 쓰면은 맞출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조금 지저분한 문제예요. 자,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종부세는요, 무신고 가산세 법률 규정이 없다. 자, 우리가 말이죠. 국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때 납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고 금액이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 이제 가산세를 이제 두들겨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종부세를 갖다가 납세자가 자기가 신고하고 막 계산해가지고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종부세를 계산하면 1,000만 원 나오는데 이 사람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500만 원으로 신고 납부를 했다. 그럼 이거는 세금을 적게 신고한 거잖아요. 그리고 세금을 적게 납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 불손시 가산세, 이 가산세가 있거든요. 가산세, 다시 말해서 내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죠. 그러나 무신고는요, 없어요. 가산세가 없습니다. 자, 우리 종부세는요, 원칙이 국가가 부가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납세자가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납세자가 신고하는 거는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고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이 가산세를 낼 수 있는 규정이 당연히 없죠. 국가가 부과하는 건데 납세자가 무슨 신고를 합니까? 그죠?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 문제는요, 조금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고 가산세도 좀 알아야 되는데 야 이거는 조금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실전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맞추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 지문이 만약 처음 등장했다. 그럼 못 맞춥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런 규정, 이런 지문을 이제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